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키맨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남욱의 지시를 받아온 사람이고 남욱은 천화동인 4호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추론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의원님, 그건 제가 그 가부간에 확인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세요. 우리 총장님은 그때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셨더군요. 네, 저는 뭐 평생 주식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평생 주식을 한 주도 안 샀습니다. 뭐 형편도 별로 안 됩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제가 주로 경제 분야에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증권 또 경제 사건, 뭐 특경가법이나 사기나 횡령 사건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안다든지 또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공직으로 일하면서 갖게 된 역량으로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나 제 안사람이나 저희 부모나 제 자식들 명의로는 주식 거래를 한 주도 안 하고 명의로만 거래를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금융조사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따로 공부는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질의해 본 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떨어지고 나서 반선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방산 기업 주식을 사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지원을 했기에 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저 의원님 질문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또 강한 어필이 있으셨습니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압수수색한 사례, 제가 검사를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사례를 보면 집행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주임검사로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저희가 영장을 결국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의원회관과 함께 의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있습니다. 또 사법부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단계에서 법원을 압수수색하고 판사실을 압수수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저희야 책무이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검사에게 압수수색의 프로토콜 ABC는 첫 번째가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야 될 만큼 소명하기도 어렵고 그 필요성과 상당성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사무실이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이었다고 하면은 저희는 마음 편하게 압수수색을 했을 겁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발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이었다고 하면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을 거고
이분의 전직과 같이 경기도의 사무실이었다고 하면 경기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또 사기업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면 사기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검사가 압수수색하는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보고가 왔을 때 하필이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국정감사에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당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 별도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 압수수색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든지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분명히 이 책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게 될 겁니다. 저희에게는 이행해야 될 책무만 있습니다. 이거는 권한과 권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난 정부 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1년 전 사건을 두고 저에게 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라고 책임 추궁이 들어왔습니다. 왜 사무실만 압수수색을 하고 주거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지 않았냐라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행히 수사 기록을 11년 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났지만 들여다봤더니 법원에서 주거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사들은 지금 수사를 할 때 절차와 법률의 위반, 또 아까 말씀드린 회유 이야기하고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때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립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앉아서 영장 집행을 호소를 하는데 그 검사들이 핍박을 받고 그 검사들이 다중의 위력에 의해서 영장 집행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그 검사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공당의 입장에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공당의 정치활동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압수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말 믿고 싶고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